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먼저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걸 배웠었죠? 그렇죠. 컬러 렌즈랑 평광을 배웠는데 컬러 렌즈의 투과율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네, 시감 투과율이랑 분감 투과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신감 투과율은 뭐라고 했죠? 시감 투과율?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광 투과율이어서 얼만큼 빛이 통과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시감 투과율이고, 분감 투과율은 뭐라고 했었죠? 요거는 이제 파장에 따른 투과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제 분감 투과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이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레이 색상, 회색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그쵸. 전체 파장에서 균일하게 투과가 된다. 이게 조금 큰 특징이고, 두 번째 갈색, 브라운 렌즈는 자외선 차단이 조금 좋다가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때 어느 렌즈를 추천을 해주는지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렸었어요. 그레이 색상은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운전. 그죠. 색각장애자나 운전. 브라운 렌즈는 요것도 이제 빛의 산란을 좀 줄여줘서 운전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녹색 렌즈의 특징은 뭐가 있죠? 눈에 조금 편하다. 그리고 이제 시감도가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란색 렌즈. 네, 이거는 콘트라스트를 높여줘서 사격 아니면 야간 운전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특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노란색 렌즈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외선은 차단이 되지만 적외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파장이 긴 쪽에서는 차단율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이제 패션 용어를 조금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렌즈 착색법도 좀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라스틱 렌즈는 어떤 착색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플라스틱은 염색 착색법을 쓰고, 유리는 어떤 걸 쓴다 했죠? 그렇죠. 용융을 가장 많이 쓰고, 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균일하게 되고, 이제 플라스틱이랑 유리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되는 거와 유리가 주로 사용되는 거를 나눠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광 렌즈. 평광 렌즈는 이제 뭐라고 했죠? 평광 렌즈가 어떤 거라고? 그러면 이제 평광 렌즈를 하기 전에 평광이 어떤 거예요? 평광이. 그렇죠. 어떤 한 방향으로 진동 방향이 좀 크게, 한쪽 편으로 조금 크게 되는 게 이제 평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광이랑 평광을 조금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 평광은 그런 이제 빛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빛 방향만 들어오게 만드는 게 평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광 필름 제조가 있고, 이제 안경 렌즈 제조가 있는데, 뭐 제조 방법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중요한 거는 이제 축 방향이겠죠. 축 방향. 내가 투과하고자 하는 축. 그리고 그게 어떤 거랑 같죠? 평광축이랑 내가 투과하고자 하는 빛의 축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제가공축은 그 두 개가 서로 직교가 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각이랑 원형에 따라서 다른데, 사각의 경우에는 짧은 길이 방향이 축방향, 평광축 방향이 되고, 내가 투과하고자 하는 빛의 투과축이 되고, 조제가공축은 거기에 이제 직교 방향이 될 거예요. 원형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페인트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그렇죠. 조제가공축 방향이고, 그럼 평광축은 그의 직교하는 방향, 투과하는 축도 직교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지표면에 반사되는 빛은 어느 방향으로 온다고 했죠?
그쵸? 수평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진동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요거 빛을 막고 싶으면 평광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수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건물에 반사되는 빛은 수직으로 오기 때문에 평광축을 그쵸? 수평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광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회로학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거는 이제 감광 렌즈인데, 감광 렌즈라고 하면은 이제 뭐 조광 렌즈라고도 불리고, 혹은 이제 변색 렌즈라고도 불리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색이 진하게 착색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야외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사이클을 타던가 혹은 뭐 등산을 다니시거나 이런 것처럼 야외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야외, 그러니까 햇볕이 강해지면 자외선 지수도 같이 높아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장시간 실외에서 무방비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안질환 등 눈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자외선이나 유해 강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준다 했죠, 렌즈에? 네, 착색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착색 렌즈를 하는 이유는 뭐 그러니까 안질환 같은 거가 눈의 기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 차원에서 자외선 같은 유해 강선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뭐 착색 렌즈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최근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눈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착색 렌즈를 써주는 게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감광 렌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감광 렌즈, 그러니까 광 투과율이 외부 환경에 따라 가역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감광성이라고 한다. 광 투과율이 어떤 거였죠? 이제 렌즈를 투과하는 광속과 렌즈에 입사하는 광속과의 비.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빛이 렌즈를 통과하느냐,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이런 게 이제 광 투과율인데, 이 광 투과율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 외부 환경은 이제 뭐 자외선 양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빛이 투과하는 정도를 바뀐다. 그러니까 좀 변한다. 이게 감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광성을 가지는 렌즈를 감광 렌즈, 조광 렌즈, 혹은 투과율 감형 렌즈, 시중에서는 이제 변색 렌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감광 렌즈, 뭐 변색 렌즈, 조광 렌즈, 이게 어떤 거냐? 요거는 외부 환경에 따라 광 투과율이 변하는 렌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광 렌즈의 종류에는 유리 감광 렌즈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다. 그래서 최초는 유리 감광 렌즈가 최초이며 1960년경 코닝사에서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리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무겁기도 하고 유리 렌즈가 잘 깨진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1980년도 후반에 이제 플라스틱 관광 렌즈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리 렌즈에서 플라스틱 렌즈에도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렌즈, 변색 렌즈는
외부 환경에 따라 광투과열이 바뀌는 렌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변색 렌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경원이나 실무에서 근무를 할 때도 변색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거는 외부 환경에 따라 광투과열이 바뀌어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쓰신다, 많이 사용하신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변색 렌즈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야외 레저 활동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유해 광선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안경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선글라스만 쓰시면 되는데,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은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또 실내에 들어와서는 또 안경을 번갈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안경을 소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감광 렌즈, 이 변색 렌즈는 이렇게 야외에서는 선글라스가 되고 실내에 들어와서는 무색의 안경 렌즈로 바뀌니까 굳이 두 가지 선글라스와 안경을 따로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안경으로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를 쓸 수 있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그냥 일반 안경처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렌즈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 했잖아요. 뭐 유리와 플라스틱. 그럼 먼저 유리 감광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리 감광 렌즈는 광학 유리를 용융 제조할 때 할로겐 화합물인 염화은, 브롬화은 또는 드물게 요도화은 등을 넣어서 온도 600도로 재가열하면 강방성을 가진 할로겐 화은이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광학유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유리를 제조할 때 이제 할로겐 화합물을 넣어서 같이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렌즈 안에 이 관광성을 지닌 할로겐 화은이 결정이 있는 거죠. 이 관광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광투과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색이 된다는 건데, 이런 변색이 되는 성질을 가진 할로겐 은인 이제 유리 렌즈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용융 제조할 때 할로겐 화합물을 넣고 제조를 한다.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광성을 가진 렌즈의 파장 250나노미터에서 450나노미터의 자외선과 보라색 광의 단파장의 가시광선이 닿으면 할로겐 화합물 중에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 전하가 양성인 음이온에 옮겨져 할로겐 화운은 완전히 중성이 됨에 따라 은 원자와 할로겐 원자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은 원자는 할로겐 원자 종류에 따라 염소와 같이 생성이 되면 회색, 브롬 또는 요오드와 같이 생성되면 갈색으로 착색이 된다. 이거를 다음 거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감광성을 가진 렌즈에 250에서 450나노미터 혹은 이제 뭐 단파장의 가시광선이 닿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원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게 자외선이나 단파장의 가시광선을 받으면 할로겐 화은이
이렇게 할로겐과 은 원자로 되는 건데, 은과 할로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로겐 원소 종류에 따라서 할로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요게 이런 염소면 그레이, 브롬과 요오드면 브라운으로 착색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 렌즈가, 이게 감광성을 가진 유리 렌즈에 자외선이나 단파장이 가시광선이 닿으면 이렇게 할로겐 화은이 할로겐과 은 이렇게 두 원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은 원자와 할로겐 원자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색이 들어가는 건데, 이 할로겐 원자 종류에 따라서 그 변색이 되는 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합이 많이 풀릴수록, 그러니까 은이나 할로겐 원자가 많아질수록 색이 더 진해지긴 하겠죠. 요게 이제 착색 과정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할로겐 화은이 있으면 이제 자외선이나 단파장이 닿으면 이렇게 할로겐과 은 두 원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착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로겐 원자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단파장의 가시광선의 조사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생성되는 은과 할로겐 원소의 양이 많아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로겐 화은이 그만큼 많이 쪼개진다는 거죠. 은과 할로겐 원소로. 그에 따라 착색 농도가 진하게 된다. 은과 할로겐 원소로 많이 쪼개질수록 색이 좀 더 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성되는 할로겐 원소는 반응계 밖으로 흡수되거나 나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렌즈 안에 할로겐 원소랑 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도 할로겐 원소는 이 렌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상황이 되면 자외선이 조사량이 적어지는 실내에 들어오면 적외선과 600나노미터 이상의 장파장, 가시광선의 작용으로 인해 다시 그 할로겐 원소와 은 원소가 할로겐 화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색의 할로겐 화학물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색이 들어갔던 게 이제 색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거죠. 탈색 과정도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이제 색이 들어갔어요. 착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은 원자와 할로겐 원자로 쪼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내에 있는 자외선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적외선이나 장파장의 가시광선, 이게 작용을 하면서 다시 은 원자와 할로겐 원자가 이렇게 할로겐 화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로겐 화은이 무색이기 때문에 그 무색에 이제 할로겐 화학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은 원자가 있었고 할로겐 원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쪼개져서 색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서 적외선이나 장파장, 요거는 장파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할로겐 화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떨어져 있었던 게 하나로 이제 다시 붙는 건데, 요게 이제 무색이에요. 무색. 이 할로겐 화학물, 그러니까 할로겐 화은이 무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다시 무색의 안경 렌즈로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무색의 할로겐 화은이 밖에 나가면, 자외선을 받고 단파장의 가시광선을 받으면 할로겐 원자와
은 원자로 나뉘어져서 색이 들어가고 그 할로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정해지며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자외선량이 줄어들고 적외선이나 장파장이 가시광선 때문에 쪼개져 있던 은 원자와 할로겐 원자가 할로겐화은, 할로겐 화학물로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로겐 원소는 그 할로겐 화학물은 무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무색의 안경 렌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실외, 그러니까 야외로 나가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염화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염화은, HCl. 그러면 이렇게 야외로 나가면 어떤 영향 때문에 단파장과 자외선 때문에 A와 CL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겐 원자 염소가 요거는 이제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레이로 착색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착색이 들어가고 다시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 HCl이라는 무색의 염화은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제 유리 감광 렌즈를 알아봤는데 이제 플라스틱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렌즈 소재의 염료 계통의 유기화학물 중 감광물질인 스피로사아진, 스프로피란, 펄지이드 혹은 이제 스피로파라핀계, 스피로옥사진계, 뭐 블루피리도옥사진, 인데노 나프토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제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이제 플라스틱 감광 렌즈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유리 감광 렌즈가 처음에 발견이 됐고 플라스틱 감광 렌즈 자체가 유리 감광 렌즈에 비교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성능이 많이 부족했다. 유리 렌즈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성능이 매우 많이 향상이 되어서 유리 감광 렌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플라스틱 감광 렌즈도 똑같아요. 이제 감광 렌즈의 착색이 플라스틱의 착색은 감광성 염료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기존 화학 결합이 깨지고 새롭게 배열되며 이 배열은 긴 파장을 흡수하는 분자 구조로 바뀌면서 렌즈가 착색됩니다. 반대로 이제 자외선이 없거나 적외선 혹은 장파장의 가시광선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온 경우 기존의 분자 구조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탈색되어 투명하게 변한다. 유리 렌즈의 변색 과정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사실 색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블루, 바이올렛, 뭐 골드, 핑크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광 렌즈의 제조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렌즈 제조 과정에 감광 물질을 같이 혼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광 성분이 포함된 코팅 용액에 침지 후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렌즈 표면에 감광 성분이 포함된 코팅액을 스핀 코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렌즈 제조 과정에 아예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감광 물질을. 모노머 자체에 감광 물질을 넣어서 렌즈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디핑법이라고 해서
강광성분이 포함된 코팅 용액에 침지시킨 다음에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강광성분이 포함된 코팅액을 스핀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각 코팅법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특징이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 먼저 모노머 캐스팅은 말 그대로 모노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노머에 강광성분을 첨가하여 캐스팅을 하는 방법이다. 특징은 렌즈 두께에 따라 착색 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모노머에 같이 넣고 만들기 때문에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에서는 농도 차이가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노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즈가 두꺼운 부분에서는 색이 진한 반면 렌즈가 얇은 부분에서는 이제 색이 조금 연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디핑 코팅, 이거는 강광성분이 포함된 코팅 용액에 침지한 후 건조를 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렌즈 두께에 상관없이 균일한 착색 농도를 낼 수 있겠죠. 이제 렌즈를 아예 담갔다 빼는 거기 때문에 코팅 되는 게 균일한 두께로 되기 때문에 렌즈 두께와 상관없이 이제 균일한 착색 농도, 그리고 요거는 양면 코팅이기 때문에 착색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렌즈를 아예 담갔다 빼는 거기 때문에 렌즈 전면부, 후면부 다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면 스핀 코팅은 렌즈 표면에 강광성분이 포함된 코팅 용액을 스핀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이제 렌즈 두께에 상관없이 균일한 착색 농도를 가지는 특징은 있지만 렌즈 전면에만 하기 때문에 렌즈 후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렌즈의 제조 방법은 3개가 있다. 모노머 캐스팅, 디핑 코팅, 전면 스핀 코팅,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각각의 특징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관광렌즈의 장단점, 요거는 사실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먼저 이제 장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보라색, 파란색, 골드, 핑크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스포츠용으로 착용감, 무게, 충격이 우수하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렌즈의 어떻게 보면 장점에다가 스포츠용, 그러니까 야외 스포츠용으로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같이 결합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뒤에 거는 이제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감광 렌즈의 장점인 스포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가 같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점은 착색 시 온도 오존성이 높다.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감광 렌즈는 온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 감광 렌즈가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유리 감광 렌즈에 비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리 감광 렌즈와 플라스틱 감광 렌즈에 어떻게 렌즈가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팅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관광 렌즈가 색이 진하게, 농도가 진하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관광 렌즈의 색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색 농도, 그러니까 렌즈의 색 농도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 요거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외선 및 단파장의 가시광선 분포가 많은 실외의 햇빛에서는 은과 할로겐 원소로 포화 농도가 높아 착색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은과 할로겐 원소로 이렇게 원자로 나뉘는 게 굉장히 많이 나뉜다는 거예요. 많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색 농도가 높아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반면에 형광등처럼 적외선과 장파장의 가시광선과의 분포가 많은 실내에서는 은과 할로겐 원소의 포화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착색 농도가 낮아지고 반응 속도 또한 느려진다.
그러니까 자외선과 단파장의 가시광선이 많을수록 색이 진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그리고 단파장일 때 속도, 농도가 빨라지고 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파장일 때, 장파장일 때보다 단파장일 때 색이 좀 더 농도가 진해진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조사량. 실외,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빛의 조사량이 많아 진해지고 실내에서는 빛의 조사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옅어진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빛도 많을수록 색이 진해지고 빛이 적으면 그만큼 옅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위의 온도. 겨울과 같이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착색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포항 농도가 낮아져 착색 농도가 낮아지고 반응 속도 또한 느려진다. 그러면 이제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을 때 겨울처럼 온도가 낮을 때 착색 농도도 높아지고 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면 농도는 진해지고 속도도 진해진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어떻게 됐을 때 자외선 양이 많아질수록 단파장과 자외선이 많아질수록 색이 진하고 그리고 빛이 많을수록 진하고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낮에 스키장을 갔을 때와 수영장, 여름에 수영장을 갔을 때 스키장에서 훨씬 더 진하게 들어간다. 스키장에서 가장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진하게 들어갈 거고 뭐 자외선이랑 이런 거는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빛과. 그러니까 수영장보다는 스키장이 진하다는 거는 스키장이 자외선이 많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온도를 비교하실 때 스키장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색이 변하는 속도나 농도도 더 진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렌즈의 두께. 우리가 이제 유리 렌즈는 광학유리를 용량 제조할 때 그 할로겐 화합물을 같이 넣는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플라스틱 렌즈 제조 방법에서 모노머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애초에 그냥 모노머에 넣고 만들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때는 렌즈 두께에 따라서 착색 농도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리 렌즈와 같이 광변색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감각 렌즈의 경우 렌즈가 두꺼울수록 농도가 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일 때는 중앙 부분이 두껍잖아요. 주변 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이 색이 진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가 두껍죠. 중심부보다는. 그래서 오목 렌즈는 이렇게 주변부가 색이 더 진합니다. 그럼 렌즈 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는 이렇게 모노머 캐스팅 같은 방법으로 썼을 때 이제 유리 렌즈 같은 건데 렌즈가 두꺼울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각 렌즈는 이제 자외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빛 투과율이 약 90%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내에 사용하기에서는 뭐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실외에서는 착색 농도가 높을 경우 빛 투과율이 20% 정도로 낮아져 자외선이 많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감광 렌즈는 실내에 들어오면은 안경 렌즈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 가능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착색 농도가 높아지면은 빛투과율이 20%까지 낮아져서 선글라스처럼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감광 렌즈는 착색 시간은 1분 정도로 짧은 데 비해 탈색 시간은 약 50% 탈색이 5분, 완적 탈색까지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착색 시간에 비해 탈색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광 렌즈를 쓰고 밖에 나가면 색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 안경을 쓰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빠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광 렌즈를 조금 이제 특성을 정리를 하면, 자외선 양이 많을수록 진해지고 빛의 조사량도 많을수록 진해지고 온도는 낮을수록 진해지고 착색이 탈색보다 빠르게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유리 렌즈와 같이 모노머에 같이 넣어서 만들었을 때는 렌즈 두께가 두꺼울수록 진해진다. 또 이제 국가고시 이제 지문에 나와서 렌즈가 두꺼울수록 뭐 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맞다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감광 렌즈가 유리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유리는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을 하고, 플라스틱 감광 렌즈는 염료 계통을 사용을 한다. 이런 것도 같이 외워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착색이 되는지와 어떤 제조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할로겐 화학물이 이제 유리 렌즈에 들어가는 거고, 할로겐 화학물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고 플라스틱은 염료 계통이다.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광 렌즈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이제 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감광 렌즈는 착색 상태와 관계없이 자외선과 청광색 파장을 잘 흡수한다. 그래서 이 변색 렌즈는 UV 차단도 들어가고요, 청광색 파장,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차단도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상품 지식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유리 감광 렌즈는 광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멀티 코팅한 조광 렌즈는 무코팅 렌즈보다 착색 농도가 낮게 된다. 요거는 이제 AR 코팅이 멀티 코팅이잖아요. AR 코팅을 해버리면 자외선을 막아요. 자외선을 차단을 해준다, 뭐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에 반응하는 게 감광 렌즈이기 때문에 이 멀티 코팅한 렌즈는 무코팅보다 착색 농도가 낮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감광 렌즈는 자외선의 양에 의해서 진하게 되고 연하게 되고 되는데, 이 멀티 코팅을 하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색 농도가 조금 연하다. 그리고 네 번째, 자외선 조사량에 따라 착색 농도가 변하므로 항상 최적의 시력 조건을 얻을 수 있고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자외선 정도에 따라서 색 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곳에서 렌즈가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시력 조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밝은 곳에서는 색이 진하게 들어가서 눈부심을 막아주고, 조금 어두운 곳에서는 색이 점점점 빠지면서 최적한 시력 조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광렌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찾으시는 렌즈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도 조금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아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광렌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